제가 독립세, 부가세 설명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독립세는 바늘이다. 얘는 바늘이야. 부가세는 실이야, 실. 바늘이 뭐고 실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면 실이 바늘을 쫓아갑니까? 바늘이 실을 쫓아갑니까? 실이 바늘을 쫓아가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이세요? 바늘이세요? 집에서? 바늘이세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바늘이 외로워. 왜? 독립적으로 나 혼자 가야 돼. 실은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거죠? 편해. 그렇죠? 다만 내 의지가 없을 뿐이지 편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인생이 좋은 거지. 근데 개척해야 되잖아. 외로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세금 중에도 바늘과 실과의 관계에 있는 세금이 있어요. 얘는 독립적으로 운용이 되는데 얘는 안 돼. 얘는 독립적 운용이 안 돼요. 이거 뭐냐면 독립적으로 거들기가 힘들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요 목적세 같은 경우, 이런 목적세 같은 경우가 부가세가 많아요. 왜냐면 자, 지방교육세를 독립적으로 내세요. 그러면은 취지는 좋지만 저나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야, 지방하고. 그렇죠? 물론 내 뭐 고향이 뭐 시골이니까 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안 내죠. 이걸 왜 냅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지방교육이 어려우니까 걷긴 걷어야 돼. 그렇죠? 그건 독립적으로 이걸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이게. 세금이 안 거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이마트나 가면 1+1 많이 팔죠. 그 1+1 왜 하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끼워 팔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끼워 팔자, 이거 끼워 팔자. 세금을 끼워 팔자, 이거죠. 1+1이야, 1+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독립세 중에 보면은 등록면허세. 응?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가 독립세거든요. 등록면허세. 얘가 독립세예요, 얘가. 그럼 얘를 거두면 여기 딸려 붙는 게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얘가 부가세거든. 그러면 이거 거둘 때 얘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등록면허세 내는 줄 알지 여기에 지방교육세 이런 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걷기가 불편한 것들은 이게 끼워서 파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승용차 같은 거 사면은 세금 많이 내죠. 승용차 사면 내는 세금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그만 내나요? 그만 내나요? 우리 승용차는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네?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사치스러워요? 차 사면? 필수품이지. 그렇죠? 근데 정부는 아직도 사치품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사치품이 되면은 옛날에 특소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소비세. 지금은 이게 없어지고 개별소비세로 바뀌었거든요. 지금의 개소세, 개별소비세가 옛날에 특별소비세야. 그러면 개별소비세 붙어야 안 붙어요? 개소세가 붙단 말이야, 승용차에도. 그러면은 우리는 이건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이게 사치품이야. 요즘 자동차 검사는 못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세관청은 아직도 사치품을 봐요. 그럼 이걸 없애겠어요, 안 없애겠어요? 국민이 나 이거 사치 아니야. 아니야, 너 사치야. 너 사치야, 지금. 아니라니까? 아니, 얼굴이 사치인데 뭐 사치야. 응? 네, 세금 내, 이거야. 세금 내,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승용차, 그 다음에 고급 양주, 골프채, 수입 골프채. 엄청 세금 많이 붙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 이런 부가세가 엄청 많이 붙어요. 엄청 많이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한몫 잡은 거지. 이제 한번 이거 잡을 때 이 사치품이라고 규정해놓고 그러니까 당신 반성해. 그리고 세금 확 뜯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많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치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독립세, 부가세 관계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세, 종량세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종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활에서도 많이 쓰긴 써. 그렇죠? 우리 뭐죠? 마트에 가면은 종량 봉투 드릴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 뭐 1리터당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세금도 이게 양으로 따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액으로 따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종가세, 대부분은 종가세인데 일부 세목이 종량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종가세로 계산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차 띄고 포 띄고 뭐 내가 들어온 수입에서 뭐 지출 경비 등은 다 제하고 뭐 소득공제 다 뭐 아까 부양가족 있으면 공제 준다고 그랬죠? 그거 다 제하고 나온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이 되면 여기에 곱하기 세율이 6%가 붙어요. 세금률이. 그러면 1,000만 원에 6%면은 얼마죠? 1,000만 원 60%가 600이니까 60만 원이죠. 그러면 60만 원이 네, 세금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요걸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이거예요.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해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6%는 60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종가세라고 하는 거야. 금액으로. 그러니까 얼마에 몇 프로. 이해하시겠죠?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 그걸 가지고 얼마에 몇 프로. 뭐 6%, 15%, 24%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종가세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땅을 샀다. 그럼 땅값이 있을 거예요. 땅값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여기가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뭘 팠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산에 가면요. 여기가 여관이었어요. 둘 다. 여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재축을 하려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팠어. 땅을 팠더니 여기에서 온천물이 나온 거야. 온천물이. 그런데 여기는 땅을 팠는데 온천물이 안 나온 거야. 그러면은 온천물이 나오면은 이거 대박이거든. 신받다가 되는 거예요.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온천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천 개발이 되면은 그쪽 자체가 관광지로 개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천은 온천법에 따라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온천법상의 온도가 맞아야 돼요. 온도가 뭐 20도인가 20몇 도가 돼야 되거든요. 온천법상. 그럼 만약에 이게 19도야. 그러면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허가 못 받으면 꽝이냐? 아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물을 끓이면 돼. 그 20 몇 도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시설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온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 온천이 이제 폴려서 이제 신받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낼까 안 낼까요? 내야 됩니다. 온천물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은 거지. 이 지역에서 온천물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그냥 여관이고 여기는 이제 사우나로 개발을 한 거예요. 찜질방으로. 온천물이 나오는 찜질방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여기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똑같은 주인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은 대박이 난 거죠. 여기가 좀 유명한 그 찜질방이 부산에 가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 뷰가 좋아요. 여기가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옥선면은 바다가 보인다니까 이렇게 부산 앞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을 퍼올릴 때마다 세금을 이제 사용할 때마다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 세금 계산을 양으로 해야겠어요? 금액으로 해야겠어요? 양으로 할 수밖에 없지. 이걸 어떻게 금액으로 해? 온천물 양으로 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종량이 되는 거죠. 종량. 이걸 종량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량세 방식. 근데 이게 이런 게 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자원, 이런 뭐 온천물이라든가 음용수, 생수라든가 뭐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데는 이제 강원도 가면은 뭐 석탄 같은 거.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폐광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량세거든요. 종량세. 그래서 대부분은 종가세예요. 대부분은. 자, 이해하시겠죠? 종가세가 무슨 말인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아까 우리 물 나쁜 날처럼 문제 지문에 나와요. 이 용어가. 이 뭐 다음 중 보통세가 아닌 거죠. 그럼 보통세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해석이 돼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두시라 이거예요.